안녕하세요. 박상희 국어학원에서 태영고를 담당하는 강사 이윤미입니다. 2025년 태영고 입학을 앞둔 학생들과 어머님들께 여태까지 태영고는 어떻게 국어 내신이 출제되어 왔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자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2025년 태영고 신입생 편제표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태영고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는 공통국어 1, 공통국어 2로 진행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건 태영고 국어 교과서를 가지고 상하로 나눠서 1학년 1학기 때는 이만큼, 그리고 2학년 때는 그 나머지를 진행을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2학년 1학기 때는 문학을 현대 그리고 고전에 있는 걸 망라해서 문학을 진행하겠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2학년 2학기 때 독서와 작문,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 화법과 언어를 진행한다고 나와 있는데 2학년 2학기 때 나오는 독서와 작문에서 포인트는 독서예요. 우리 학생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비문학 파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 진행한 화법과 언어에서 포인트는 이제 언어죠. 언어는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선행을 하고 있을 그 문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3학년 1학기까지 이렇게 국어 공부를 하고 이제 2학년 2학기 때가 되면 뭐 언어 생활 탐구를 하고 있는데 이건 그냥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태영고 국어 난이도 변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태영고는 최근 4년간 굉장히 난이도 변화가 달라졌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1년도에는 A 분포가 17.3 그리고 그 다음에도 17.3% 그리고 조금 올랐죠. 그리고 재작년에는 27.7 됐다가 여기 보이시면 2024학년도 즉 작년에 90점 이상자가 70.4%나 됐어요. 엄청 시험 문제가 너무너무 쉽게 출제가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태영고 국어 내신은요, 1학기 중간 기말 그리고 2학기 중간 기말 모두 동일하게 선택형 문제만 30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단 논술형은 없다는 거예요. 논술형 없고 선택형 오지선답 고르는 문제만 30문제라는 건데 또 좀 다른 학교랑 다르게 문학 그리고 문법 그리고 독서와 작문의 문제 출제 수가 비율이 완벽하게 동일해요. 보통 다른 학교들은 거의 1학년 때는 문학과 문법 위주로 출제를 하는데 태영고는 독서와 작문도 함께 출제를 한다. 이런 태영고는 1학기 기말 때에만 유일하게 문법 포인트를 추가적으로 배부했습니다. 오로지 국어 교과서로만 수업을 하시다가 기말 때 처음으로 품사 프린트를 추가적으로 아이들에게 배부하고 학습해서 그걸 시험 문제화 하셨고요. 외부 지문 출제율은 높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교과서만 수업을 하니까 뭐 다른 학교들처럼 부교재를 추가로 하거나 평가원 기출을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프린트를 막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교과서만 가지고 수업을 하시기 때문에 외부 지문의 출제율은 높은 편입니다. 단 난이도 자체는 굉장히 평이하기 때문에 이 말은 난이도 자체가 평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A라는 작품을 공부할 때 이것과 연계돼서 나올 만한 작품을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했을 때 적중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문법 난이도 자체는 평이하지만 정답을 고르는 건 어렵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그 이유는 뒤에 기출 분석을 하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태영고 국어 특징은요. 이번 연도에는 우선 미래인 신유식 국어 교과서를 채택을 해서 1년 동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100% 선택형 문항이고 논술형은 출제된 적이 없고요. 하지만 이번에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논술형이 추가적으로 생길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문학, 문법, 독서와 작문 모두 같은 비중으로 출제되고 있고요. 타 학교와 달리 부교재 및 프린트 유인물의 활용도는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정말 교과서 완벽하게 달달달달 암기식으로 공부를 하면 충분히 아이들이 시험 점수 잘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명의 국어 선생님이
각 영역을 맡아서 문제를 출제하는데요. 그러니까 한 선생님은 문학, 한 선생님은 문법, 한 선생님은 독서, 다 따로 자기가 맡은 영역에 대해서만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계십니다. 난이도가 쉽기 때문에 학교 내신과 수능 유형 간의 차이는 좀 심한 학교라고 볼 수 있고요. 2024년 태영고1 국어 내신 출제 경향 문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학기 중간의 표현 방식, 1학기 기말의 표현 방법, 2학기 중간 표현 방법, 그리고 상징적 의미와 관련된 문제가 매번 출제되고 있는데요. 교과서 지문 작품에 사용된 역설법, 단어법 정말 완전 기본이에요. 고등학교 때 새롭게 배우는 유형이 전혀 아니라 중학교 때 배웠던 운문 개념어인데 이걸 매번 출제할 정도로 태영고 선생님들은 정말 기초에 충실한 시험 문제를 좋아하는 스타일이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태영고 문법 유형을 같이 보실 텐데요. 문제 자체가 어려운 편은 아닌데 답을 고르는 게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여기서 가장 적절한 거, 기억, 니은, 대결, 이은 문제가 아니라 개수를 구하는 거거든요. 7개부터 11개 중에서 맞는 올바른 표현의 개수를 고르는 거. 그리고 2학기 중간 같은 경우도 기호가 2개씩 있는 게 아니라 2개로 시작해서 그리고 3개 그리고 5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문법 문제 유형은 모두 고르시오의 항전이라고 해야 하는데요. 문법 개념을 완벽하게 숙지해야만 오답을 거르고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유형의 문제를 출제하고 계십니다. 자, 태영고 국어 수업 안내해 드릴 텐데요. 비내신 기간과 내신 기간의 가장 큰 차이는 클리닉의 유무입니다. 비내신 기간의 클리닉은 필수가 아니에요. 단 매주 보는 복수 테스트 불통자에 한해서는 수요일에 등원을 해서 저와 1대1 취약점 클리닉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반면에 내신 기간에서는 클리닉이 필수입니다. 주말에 학습한 내용에 대한 확인 클리닉을 반드시 진행을 해서 이 아이가 학교 시험장에 갔을 때, 중간고사를 보기 위해 갔을 때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눈으로 보고 옆에 앉혀놓고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이걸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무조건 클리닉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의 가장 큰 특징을 말씀드리면 저는 2번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내신과 비내신 기간에 따른 분반이 없는 연중 지속 학교별 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태영고 담당은 이은비이기 때문에 내신은 저랑 하고 수능 수업은 다른 선생님이랑 하고 이런 게 전혀 아니라 태영고에 입반을 하는 순간, 태영고 이은비반에 입반하는 순간 1년 내내 저와 함께 내신과 수능 2가지 공부를 같이 진행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이 아이가 어느 부분에서 부족함이 보이는지 담임인 제가 더 잘 캐치를 할 수 있고 이 아이의 부족한 부분을 더 빨리 채울 수 있는 거죠. 이건 저희 학원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태영고는 이은비 선생님과 함께 해야 하는 이유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퀄리티 있는 교재와 유인물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무조건 담당 선생님에 속해 있는 아이들의 필기를 모두 수집을 해요. 모두 수집을 해가지고 이거를 수업 시간에 제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수업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놓쳤을 아이 그리고 다른 반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었을 거를 혹시라도 놓쳤을까봐 프린트로 제가 손필기를 해가지고 컬러 프린트로 다 해가지고 스캔을 해서 아이들에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생들과 함께하는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게 초등학교 때처럼 토론을 하고 정답 아니고 발표를 하고 그런다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수업 시간에 다른 짓을 한다거나 집중을 못한다거나 혹시라도 조는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무조건 제 수업에 100% 집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체크하고 그리고 이해 정도를 파악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3번 복수 클리닉의 이은비 수업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태원고에 같은 경우는 2단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태원고를 와서 이제 청산별곡이라는 작품을 배웠을 때 이걸 단순히 클리닉에 와가지고 객관식 문제를 풀고 정답을 맞추고 집에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반드시 1단계는 OX 테스트로 진행을 합니다. 틀린 선지의 설명에 단순히 X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느 부분에서 틀렸는지 3, 4, 2쪽에서 틀렸는지 아니면 3문구라는 말이 틀렸는지를 체크를 확실히 해서 저한테 확인을 받아야지만 2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꼼꼼하게 공부해야지만 물론 제가 여기서 낸 문제가 당연히 학교 시험에 동일하게 나오진 않겠죠. 그래도 이 아이가 이 작품을 배웠을 때 이 설명이 어디서 틀리고 어느 부분은 맞는 건지에 대한 확실한 인지가 있으면 그 어떤 오지선다가 눈앞에 펼쳐 있어도 절대 오답을 고르지는 못하게끔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 같은 경우는 학습활동이랑 교과서 날개를 완벽하게 이제 시험 문제화해서 최대한 테스트를 하는 건데요. 태양고 같은 경우는 선택형 문제만 있고 논술형이 없기 때문에 이 단계를 완벽하게 하지는 않을 텐데 이번 연도에 만약에 논술형 문제까지가 출제가 된다면 이거를 조금 더 강화해서 아이들이 혹시라도 있을 논술형 대비해서 실점이 생기지 않게끔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매주 수업이 끝나면 저는 그날 수업한 내용이 1교시 때는 무슨 수업을 했고 2교시, 3교시 때는 어떤 내용을 아이들과 함께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그날 배부되는 과제 이거 과제 안 알려주면 애들 숙제 안 해오고 깜빡했어요 이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과제 수행 여부 반드시 100% 단임과제 100%라고 하면 이 아이가 반만 했으면 50%, 70% 했으면 그렇게 숫자 수치화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테스트 점수와 함께 매주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태영고 간담회는 마쳤고요. 저는 수업과 그리고 관리에 있어서 태영고는 이은미 선생님 이상은 없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적으로 보답드리는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